안녕하세요. 보로노이 빗상자 만들기 이론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아래와 같은 순서로 공부를 해볼 건데요. 첫째, 보로노이에 대해 알아볼까요? 둘째, 빛의 반사에 대해 알아보아요. 셋째, 여러분들이 직접 보로노이 빗상자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건 체험편 영상을 참고해 주세요. 네 번째, 보로노이 빗상자를 활용해 봅시다. 이건 여러분들이 직접 만든 보로노이 빗상자로 관찰해보는 시간이에요. 적용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보로노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로노이는 우크라이나에서 태어난 수학자입니다. 1868년에 태어나서 1908년까지 살았던 수학자이고요. 이 보로노이가 발견한 보로노이 다이어그램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자, 어떻게 유명하냐면 여러분들도 많이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첫 번째, 얘는 기린의 몸에 나 있는 이 무늬, 몸에 있는 이 무늬도 바로 보로노이 다이어그램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잠자리 날개도 보로노이 다이어그램의 한 예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세포를 현미경으로 관찰을 해보면 이러한 형태로 세포를 관찰할 수 있는데요. 이 세포 하나하나, 이 세포들의 모임도 바로 보로노이 다이어그램의 한 예입니다. 자,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보로노이 다이어그램이 무엇인지 우선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선생님이 보로노이 다이어그램에 대해서 설명하기 전에 보로노이 다이어그램을 그리는 방법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로노이 다이어그램 그리는 방법을 이 자바 실험실을 이용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은 점의 개수를 10개를 이용해서 보로노이 다이어그램을 설명드릴 건데요. 보로노이 다이어그램을 말씀드리기 전에 들론의 삼각 분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보로노이 다이어그램을 말씀드릴게요. 이 들론의 삼각 분할은 보로노이 다이어그램과 아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무엇이냐면 이 공간에 찍혀 있는 이 점들을 삼각형 모양으로 나누어서 삼각형 모양으로 분할을 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삼각형을 그려서 이 공간을 이제 나누어 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때 점과 점을 연결하여 삼각형의 이제 모서리를 만들 건데요. 이때 가장 가까운 점끼리 연결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점과 이 점, 이 점과 이 점이지 이 점을 여기 있는 점과 연결하진 않아요. 네, 그게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선을 연결하다 보면 이렇게 삼각형의 형태로 이 면이 분할이 되죠. 이 공간이 분할이 됩니다. 이걸 이제 들론의 삼각 분할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보로노이 다이어그램은 이제 그리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실험실에서는 수직 이등분선을 이용해서 그려주거든요. 그래서 설명을 드리면 들론의 삼각형의 이 한 선분, 삼각형의 이 모서리를 생각을 해볼게요. 이 모서리의 양 끝점을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자, 요 모서리, 수직이라고 하는 것은 이 모서리에 수직이 되는 선이 이렇게 수직 배우셨어요? 수직 90도가 되는 이제 선인데요. 근데 2등분이에요. 2등분. 이 모서리를 이 둘로 동일하게 나누면서 수직인 선을 그려주는데요. 어떻게 수직 2등분선을 그리냐면 컴퍼스를 이용합니다. 컴퍼스의 뾰족한 부분, 여러분들 컴퍼스 써보신 적 있으세요? 컴퍼스의 뾰족한 부분을 여기에 요 점에 콕 찍고요. 그 다음에 컴퍼스의 다른 쪽에는 이제 연필이 꽂혀 있죠? 그 연필이 꽂혀 있는 컴퍼스를 이 점에 컴퍼스를 그 뾰족한 부분을 찍어 놓고 컴퍼스를 벌려요. 어느 정도까지 벌리냐면 요 모서리의 한 3분의 2
4분의 3 그 정도로 이제 적당히 벌려주고, 그런 다음에 원을 그리시면 요런 형태로 원이 그려지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쪽 편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원을 또 그려줘요. 그러면 두 원이 만나는 점이 두 개가 생겨요. 그 두 점을 연결해주면 수직이등분선이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선분들의 이 삼각형의 모서리들의 수직이등분선을 그려가다 보면 보로노이 다이어그램을 그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그려봐도 좋을 것 같지만 선생님은 일단 영상으로 보여드릴게요. 혹시 직접 그려보고 싶은 친구들은 한번 컴퍼스하고 이제 자 그리고 연필 뭐 이런 걸 이용해서 직접 그려보셔요. 자, 해볼게요. 굉장히 빠르게 진행돼요. 자, 벌써 그렸어요. 벌써 그렸고요. 여기 이런 식으로 이제 각 모서리에 수직이등분선을 계속 그려 나가고 있어요. 자자자, 굉장히 빠르죠. 수직이등분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리다가 만나는 이제 선들을 연결을 해주면 여기 이렇게 연결이 좀 덜 된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실제로 그리다 보면 좀 더 이 부분을 매끄럽게 할 수 있고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이 다각형들의 이런 모습, 다이어그램, 이게 바로 보로노이 다이어그램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런 걸 왜 하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이 보로노이 다이어그램이 이용되는 한 예를 여기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이 특정 점이 있고요. 이 보로노이 다이어그램의 가장 큰 특징은 이 특정 점을 기준으로 해서 가장 가까운 점들의 집합이 바로 이 다이어그램이에요. 다이어그램. 그러면 이 특정 점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까지는 지금 가장 가깝다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관공서, 뭐 구청, 뭐 시청, 뭐 등등등 이런 여러 관공서들이 이제 그 관공서가 관할하는 구역을 이제 나눌 때 보통 이 보로노이 다이어그램을 이용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공공기관, 관공서라고 하면 이 공공기관이 관할하는 구역이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물론 이 방법을 완전히 다 이용하진 않을 거예요. 뭔가 미묘한 문제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보로노이 다이어그램으로 나누면 나름 그래도 합리적이겠죠. 자, 그러면 보로노이 다이어그램 그리는 방법에 대한 설명은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다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저희가 보로노이 다이어그램 그리는 방법 이제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잘 모르겠어요 해도 뭐 상관없습니다. 괜찮습니다. 이제 수학이나 과학에 좀 더 관심이 많은 친구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하고 싶으면 한 번 더 해보시면 되고요. 좀 어려운 친구들은 이런 게 있다 정도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 보이는 이 그림도 바로 보로노이 다이어그램이에요. 굉장히 나름 뭔가 불규칙적이면서도 아름답죠?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보로노이 다각형은 특정 점을 기준으로 가장 가까운 점들을 모은 집합이 됩니다. 이 가장 큰 특징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좀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공공기관이 그 특정 점이라고 할 때 보로노이 다각형이 그 공공기관의 관할 구역이 되는데도 사용이 되고요. 그리고 로봇이나 GPS 등 최단 경로를 찾는데도 이 보로노이 다이어그램이 사용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보로노이 다이어그램은 어떤 예술성도 있어요. 아름답죠? 그래서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경제성도 있어서 건축 디자인에도 활용된다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2008년도 베이징 올림픽 때 국가 수영센터인 이제 수영 경기장으로 사용되었던 워터큐브도 이 보로노이 다이어그램을 건축 디자인에 활용한 거라고 해요. 그래서 요 입체의 요 다각형이
634개가 사용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서 이렇게 보로노이 다이어그램들이 이제 이용이 되고 있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 빛의 반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빛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냐면 이제 우리 친구들하고는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직진. 빛은 같은 물질에서 곧게 나아갑니다. 직진하는 거죠. 자, 두 번째, 반사. 반사, 여러분들 반사라는 말 잘 쓰죠? 그쵸? 빛이 같은 물질에서 곧게 나아가다가 다른 물질을 만났어요. 어떤 물체를 만나든지 그때 빛의 진행 방향이 바뀌어서 나아가는 현상이 바로 반사입니다. 반사. 세 번째, 굴절인데요. 빛이 이제 같은 물질에서는 곧게 나아갔어요. 그러다가 다른 물질을 만났어요. 그때 그 다른 물질과 만나는 그 경계면에서 진행 방향이 꺾이는 현상을 굴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대표적인 예가, 직진은 그림자가 가장 빛의 직진성을 보여주는 예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빛이 나오는 광원 앞에 서 있으면 빛이 여러분들의 몸과 부딪혀요. 직진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몸 뒤로는 빛이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두워지는 영역, 그림자가 생기죠. 그리고 반사의 가장 대표적인 이제 예는 바로 거울입니다. 여러분들이 거울을 보았을 때 여러분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이유가 여러분들의 얼굴에 부딪혀서 나온 빛이 거울에 반사되어서 여러분들이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거울이 가장 대표적인 예고요. 굴절은 여러분들 혹시 안경 끼는 친구들이 있거나 혹은 돋보기 또는 여러분들 수영할 때 이제 물속에서 여러분들의 이제 뭐 몸을 바라보면 다리나 이런 걸 바라보면 짧아 보이고 길이가 굉장히 짧아 보이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빛이 굴절하는 빛이 굴절한다라는 걸 보여주는 예가 됩니다. 자, 우리 보로노이 빛상자에서는 이제 뭐 가장 대표적으로 보여지는 게 바로 이 반사예요. 반사. 재료로 거울을 사용하기 때문에 빛이 그 거울면에 반사되면서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자, 그러면 이론은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들 체험편 영상을 통해서 직접 보로노이 빛상자를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